안녕하십니까. 시장조사연구방법론의 정삼권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마케팅 믹스 중에 마케팅 믹스의 변화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동안에 우리가 4P라는 전략을 배웠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공급자의 입장에서 마케팅 믹스를 했었고, 오늘 배우는 마케팅 믹스 변화에는 구매자의 사시와 공동 또는 공생의 사시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 마케팅 믹스는 그렇죠. 조사에 의해서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STP 전략, 즉 제품에 관련된 프로덕트에 관련된 STP 전략을 세우면서 문제 해결, 즉 성공의 해결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4P 전략과 그 외에 8P 전략을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비롯한 마케팅 사업은 마케팅 환경에서의 웹과 앱이 어떻게 광고를 이루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살펴보면서도 또한 인터넷상에서 시대에서 이루어지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4C 전략과 또 6C 전략에 대해서 새롭게 발전한 변화를 학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공급자 입장에서 그렇죠. 물건을 생산을 해놓으면 프로덕트를 많이 생산을 하면 어쨌든 그래도 마케팅에 의해서든 판매가 이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1900년 이후 그렇죠. 대량 생산을 지나 소비자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는 마케팅 믹스는 좀 달리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한 것이 1990년 이후에 로버트 라우터본이라는 분이 제창한 이론이 구매자 측면에서의 사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던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4P는 판매자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즉 판매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쵸, 좋은 제품 만든다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그쵸? 또는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등등 관점보다는 구매자 측면에서 그 사시가 무언가를 제창한 것은 라우터본이 말씀한 건 첫 번째는 이제는 판매자보다는 고객의 중요성을 알고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고객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이제 소비자 입장의 관계에서 커스터머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소비자의 입장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이 C는 코스트입니다. 즉 코스트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원가라는 개념이었지만 여기서의 코스트는 원가의 개념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얼마 정도면 구매를 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코스트의 관점,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코스트 관점, 비용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역시 소비자의 입장을 서로 상대방 간에 요즘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그렇죠? TV나 신문 광고 이런 광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C가 편리성을 의미하는 컨베니언스입니다. 이 편리성이라는 것은 그렇죠. 복잡하면 이제 힘들죠. 그렇죠. 아무리 도구가 좋다 하더라도 그죠. 소비자들은 편리한 것을
그렇죠. 여러분들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냥 엔터 치면 쫙 접근하게끔 유도가 돼야만 사용을 한다는 것이 매력인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을 우리가 마케팅에서는 두 학자가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마케팅의 아버지 코틀러 박사 관점에서 보는 이 구매자 측면의 사실은 그렇죠. 마케팅의 2.0 시대다. 그렇죠. 마케팅의 이제 1.0은 제품의 생산이고 2.0은 소비자의 가치를 고객의 가치를 관점에서 보는 마케팅이 이제 마케팅 2.0이라고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구매자 즉 소비자의 관점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좀 사피와 더불어서 한번 살펴보면 이 시대는 즉 이 시대를 1900 이제 물론 학자들마다 이제 보는 시대가 좀 다르지만 제가 생각할 땐 19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소비자의 입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가끔 손님은 왕이다 이런 캐치플레이를 해서 하는 경우도 왕왕 있죠. 그래서 손님에 대한 중요성,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마케팅 2.0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사피에서 프로덕트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제품인데 그러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커스터머예요. 그래서 그 커스터머는 즉 컨서머라고도 또 사용합니다. 컨서머는 이제 소비자라는 뜻이고 커스터머는 고객이죠. 그죠? 같이 혼용해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컨서머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소비자가 필요한 제품이 무엇인가. 그죠? 참 그런 거 보면 요즘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은 또는 컴퓨터들은 참 소비자가 요구하기 이전부터 더 소비자가 이 정도까지도 예상을 못했던 성능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죠. 생활용품 중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서는 이제 제품은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이미 손님이 말하면 늦은 거죠. 그죠? 만약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소비자가 말하기 전에 그 이상으로 소비자가 말할 정도로 맛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은 공급자가 만들어낸 것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저희 이 소프트웨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프트웨어 화면을 만들 적에 과거에는 고객 입장을 생각을 좀 덜하고 만드는 사람, 개발자 입장에서 화면 구성을 한다든지 순서를 정했어요. 그러나 미래나 현재는 고객이 요구하는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어야만 그렇죠. 그래야 소비자가 만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커스터머, 고객들이 요구하는 솔루션이에요. 해답이에요. 그리고 그래야만 고객들은 베네핏이라는 유익한 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의 욕구나 솔루션을 제공했을 때 비로소 이제 고객들은 가격 대비 가치가 있구나. 정말 이 제품은 이 프로덕트는 나를 위한 그래서 만든 거구나 이런 느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진짜 핸드폰은 여러분들을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모든 제품은 고객들이 만족하는 커스터머가 밸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품이 물론 좋아야 되고 고객의 가치를 느끼지만 너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성능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두 번째는 이제 코스트. 그러니까 고객이 바라는 비용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과거에는 가격으로 흥정을 했지만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격 대비 성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 안에는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잖아요. 그건 소비자들도 싼 게 좀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바라는 코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떨 경우에는 싼 걸 요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비싼 걸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싼 거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했을 때 가격 책정을 일회성으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중간 정도로 사용할 건지를 생각을 해서 비용을 책정하면서 그렇죠. 프로덕트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매우 그게 바로 공급자의 측면이 아닌 그렇죠. 구매자 입장에서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이 마케팅 또는 경영자들은 기업가들은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직원 구성원들끼리만 품평을 하고 했지만 이제는 소비자, 중요한 소비자한테도 방문을 해서 설문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간접적인 프로모션이죠. 물론 완성되고 나서 좋냐 나쁘냐를 테스트하기 하기보다는 만들기 전에 소비자한테 이런 경우와 저런 경우 등등을 소비자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더 이제는 똑똑해지고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고객들과 특히 단골 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반응이 왔을 때 그렇죠. 또 서비스를 뭔가를 또 즉 그게 서비스라 그러면 기분이 나빠할 수도 있어요. 뭔가 베네핏을 줘야 돼요. 그렇죠. 가치를 줘야 돼요. 소비자한테 이런 응대를 하더라도 이런 의견을 주면 무슨 포인트를 준다든지 그죠? 또는 다른 뭐 보너스로 코인을 하나 더 보너스로 준다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꾸준히 일어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소통에서도 너무 또 보너스만 좋아하다 보면 가식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소비자와 의사소통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거는 걸러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고객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어떤 장소지만 그죠? 예, 과거에는 플레이스라고 그랬으면은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편리성, 아주 간편성 이런 거 쉬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컨베니언스하게 소비자가 다룰 수 있도록 그죠? 터치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작동법이 복잡하거나 그죠? 뭐 이러면 벌써 소비자는 싫어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인터넷 접근하는데 단계가 복잡하면 참 힘들어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약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이제 핀테크가 도입이 되지만 이런 결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구매하는 수요가 다른 선진국보다 느린 건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 편리성을 좀 보완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인터넷 마케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 2.0 시대에서는 이런 사실, 커스터머를 중시하고 코스트 이거 역시도 구매자의 입장에서 가격을 비용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고객과 소통을 통해서 고객이 편리해야 돼. 내가 만드기 편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편한 거죠. 여기서 컨베니언스는 유즈, 컨베니언스 유즈 소비자가 편리하게, 간단하게, 쉽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죠? 그런 이제 어떤 가치를 가격 대비 품질이 아니라 소비자한테 가치를 어떻게 있는 제품을 마케팅을 믹스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구매자 측면에서의 사시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맨 처음에는 이제 판매자 입장이었고 구매자 입장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1990년 물론 이걸 공동의 측면의 사시는 앞에서 우리가 배운 소비자 입장보다는 먼저 나왔어요. 근데 너무 시대적으로 좀 너무 빨리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 간에 공동 가치를 창출하자는 시점이 1973년이니까 그죠? 물론 이거 코틀러 박사도 마케팅 3.0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코어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런 공동의 마케팅 또는 공생의 마케팅, 즉 물론 기업과 소비자 간에 서로 같이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백과사전 같은 것도 만드는 것도 일반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소비자, 구매자, 판매자와 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백과사전도 만든 거 아닙니까? 참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기업과 소비자의 서로 같이 만들어라. 또는 특히 또 기업과 기업 간에 서로 윈윈하면서 공동으로 마케팅하는. 사실 기업과 기업에 하는 경우는 항공산업에서도 많이 있죠. 또는 항공사와 여행사 간에, 또는 호텔과 여행사 간에, 이런 것들이 다 공동 마케팅을 통해서 기업과 기업이 이루어집니다. 또 국가와 국가도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그렇죠? 시어를 하는 이런 마케팅이 필요하죠. 또한 다른 한면으로는 환경적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공동으로 공생할 수 있는 마케팅을,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인간들이 입장에서 많이 마케팅을 또는 이런 프로덕트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자연과 더불어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선택에서 인간과 같이 가는, 그죠?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는 프로덕트들은 점점 좀 줄어가고, 그죠? 저는 요즘에 그래서 선진국가에서는 이제 동물원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동물 자체를 가두는 것 자체, 그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도 인도에서도 코끼리를 방생을 한다든지, 또는 그 바다에서 사는, 그죠? 고래 등등을 동물원에서 자연스럽게 바다로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 등이 이제 자연을 사랑하는 공생 마케팅이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사시, 즉 구매자, 소비자 입장에서 사시와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면 프로덕트 대신에 뭐가 있냐면 필수품, 꼭 필요한 상품이죠. 그래서 커머디티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제품을 만들자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스트인데, 그동안은 우리가 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비용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생산 비용도 들어가지만, 그렇죠, 환경을 복원시키려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재생하시는 것도 포함해서 비용을 받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료수를 또는 술을 사면 병이 들어가죠. 그럼 병을 해소할 수 있는 비용도 살 때는 포함되지만, 그걸 갖고 오면 그렇죠, 환경적으로 좋아하니까 기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환불해 준다든지, 이제 이런 것 등등. 일부 호텔에서도 그쵸, 일회용을 사용을 안 할 경우는 가격을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든지. 저도 어느 외국에 갔을 때, 동남아에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도 제가 침대 가운이나 이런 거를 교체하지 말고 수건만 교체해 주세요 했다가 써놨더니, 갔다 왔더니 돌아오는데 보너스로 2,000점을 주는 거예요. 2,000점 주면 약 한 3,000원 떠내요. 이제 뭐하고 저는 친구들이랑 그 주변에
맥주집에 가면 그 포인트 가격을 받아요. 현금 대신에. 그런 서비스도 한다는 것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포인트를 갖고 호텔에 이미 가격은 지불해서 쓸 필요가 없지만, 그럼 주변에, 레스토랑이라든지 또는 이런, 식당에서 그런 포인트, 네, 네, 종이로 돼 있어요. 페이퍼로. 그러니까 또 잔돈은 또 캐시로 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같이 공동 또는 공세 마케팅을 펼쳐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동안 우리가 앞에서 말한 커뮤니케이션은 뭐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역시 이제 판매자는 구매자하고 끝없는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 소비자들이 변한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들은 구매자들의, 그죠? 미래의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끊임없이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숙제이고 공통된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C로 되는 것이 채널의 채널. 여기서 채널은 유통 채널인데 다양한 채널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물론 구매하는 채널도 다양해야 되고요, 판매하는 채널도 다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채널은 유통 경로라고는 해석이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를 내더라도 오프라인의 광고도 필요하고 또 온라인 광고도 필요하고, 또 온라인 광고뿐만 아니라 온라인 중에서도, 그렇죠, 요즘에 핫하는 온라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인스타그램에도 광고를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이런 다양한 유통에서 경로를 해야만, 그렇죠, 소비가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이거 역시 이제 코틀로 박사의 관점에서는 마케팅 3.0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코틀로 박사가 이제 마케팅 4.0도 책을 펼쳐냈지만 그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소비자적인 사시보다는 먼저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21세기에 와서는 이런 공동 공생의 마케팅이 오히려 더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와가는 것 같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제 사피와 같이 살펴보면, 이제 가운데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가 양측의 공생, 공동의 가치를 측면이고, 왼쪽이 이제 구매자 사시 측면이고, 오른쪽이 사피예요. 그죠? 그래서 공동으로 제작한다는 것이 이제 코모디티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공동으로 제작하는 제품들이 점점점 늘고 있죠. 전문가들의 이제 세분화돼서 하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 이제 백과사전 같은 경우도 이야기했고, 또는 또 환경과 관련된 회사들도 많이 그래요. 그래서 외국의 화장품 회사는, 그죠? 자국에 있는 기술은 현지에 가져가지만 그 현지 사람이나 현지에 있는, 그렇죠, 원자 제품을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국의 그렇죠, 노동도 활용을 하고 또 원자재도 활용하면서 같이 제품을 만들어가는, 호텔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호텔 역시도 사실은 현지에, 그죠? 우리나라, 한국도 외국에 이제 체인 호텔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유통산업들도, 그죠? 중국이나 유럽 뭐 이런 데 지금 많이 뻗어나가고 있죠. 이런 것처럼 서로 공생하는 가치, 판매자 국가와, 그렇죠, 소비자 국가와 간에 서로 공생할 수 있으면서 제품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마케팅 3.0 이상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고, 비용 역시도 물론 원가적인 비용도 중요하지만 환경이나 그 지역의 사회적인 비용도 포함을 해서 비용 가격을
코스트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즉 기업은 이제는 그 지역에 있어서의 환경적인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같이 서스테이너블 유지해서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기업들이 임해야 된다는 면에서 저는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하는 것이 코스트인데 단순한 이익을 내는 코스트가 아닌 그 지역의 국가를 위한 환경적인 또는 사회적인 비용을 포함해야 되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태백이나 강원도의 과거에 광산이 있었지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분진에 의해서 결핵으로, 그죠? 또는 진폐증으로 이제 알고 있지만, 그렇죠? 그런 의료를 좀 보완하는 것들이 너무 늦게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쉽죠. 그래서 이런 환경과 더불어서 사회가 그 기업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비용을 책정해가면서 서로 인간적인 면에서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쵸? 같이 공생한다는 면에서 하는 의미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워낙 IT 기술이 또는 ICT 기술이 점점점 발전됨으로써 점점 빠르고, 그죠? 또는 간편해지고 굉장히 빅데이터 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이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함께 가는 것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목표죠. 그래서 무조건 오픈형이 좋다, 크로스형이 좋다가 아니라 같이 투게더 함께하는 커뮤니케이션, 서로 상대를 존중해주는 그런 의사가, 그렇죠. 소비자는 공급자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공급자 역시 소비자들한테 내 제품을 구매해 주니까 항상 감사하면서 소비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죠. 그런 기업들이 돼야만 중요하다. 소비자들은 또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꼭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채널, 그렇죠.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서 그것이 오프라인이 될 수 있는 판매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온라인성에서의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유통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것이 AS까지도, 애프터 서비스까지도 전달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것이 공생의 사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필립 코틀러의 사실을 또 살펴보면 사실은 필립 코틀러 박사의 마케팅 3.0의 사실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공동 창조, 코-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제품은 소비자와 같이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위키백과라고 아까도 소개를 드렸지만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소비자 대표와 같이 제품을 이어가는 제2차의 2단계, 3단계 제품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시험화하고 하는 것이 공동 창조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이건 이제 코틀러 박사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재무적인 건데 통화죠. 큐런시라고 그러죠. 지금 가격이 생산 원가에 뿐만 아니라 환율에 따라서 가치가 심하게 변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왕왕 있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이 가격은 환율이 변하는 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중요한 원료, 석유 전쟁으로 해서 석유 파동이 일어났다든지, 그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확률이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통화 관계가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통화의 중요성도 매우 높게 이제 코틀러 박사는 중요하다고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편은 이제 공유 경제를 해가지고 커뮤널 액티베이션이라 해서 여러분들 우버 회사 아시죠? 그러니까 렌트카도 아니면서 또 택시도 아니면서 이렇게
유통인데 이런 개인과 개인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그죠? 이런 게 아직도 우리나라도 유보에 대한 거는 아직도 법에서 지금 계류 중인데 서로 A다 B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죠? 이런 경제적인 면에서 공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는 빌 코틀러 박사의 대화,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보다 한층 더 심도 있게 나가는 이제 컨버세이션이라는 대화를 이제 진솔된 대화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프로모션이 판촉은 고객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이라면 디지털을 활용한 정서적인 교감이죠.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그런 진솔된 대화를 통해서 하게끔 온라인상으로 접속을 해서 불만도 표시를 하고 그러면 바로 개선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코틀러 박사가 추구하는 마케팅의 3.0입니다. 엔지니어.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마케팅의 인터넷을 포함한 마케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산하는 공급자들 또는 판매자들은 인지하면서 항상 소비자를 관심 있게 변화에 유의하면서 또한 국가는 국가 또는 기업은 기업 차원에서 서로 상대편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 또는 환경적인 문제까지조차도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1900 인도가 나타나면서 ICT도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소비자들 역시도 아주 무척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랜 역사가 아니고 겨우 그래봐 20년, 30년 전에부터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유통 채널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소비자도 판매자도 다 인지해야만 되는 거고, 특히 먼저 공급자, 판매자, 생산자들이 이거를 먼저 이런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유명한 코틀러 박사보다 더 선배인 피터 드러커죠. 코틀러 박사는 생존하고 계시지만 트러커는 돌아가셨죠. 이분은 생존에 이런 말을 했어요. 코틀러 박사가 이런 네 가지 요인을 꺼냈을 때 사실은 물론 사피를 대체는 하긴 하지만 코틀러 박사가 말한 사시처럼 새로운 방향성과 변화된 소비자의 세계를 전부 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 다른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트러크 박사도 특히 마케팅과 이 경영에 대해서 1인자죠. 훌륭한 학자시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인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방송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거 역시 좀 익숙해졌죠. 처음보다는. 혹시 이런 변화를 선도적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마케팅 시대에서, 인터넷 마케팅 시대에서의 믹스 변화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6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